혹시 요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특히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다면 저녁 5시 이후의 습관 하나하나가 다음날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오후 5시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오늘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오후 5시 이후 피해야 할 4가지 습관. 각 습관이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 습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기 위한 저녁 식단과 생활 요령. 40대 이후부터는 몸속 지방 대사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분이 있다면 나도 어느 순간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을 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고 꼭 약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수치를 개선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의 습관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늦은 시간에 군것질은 몸속 지방으로 직행합니다. 저녁 5시 이후, 특히 밤 9시를 넘기면 우리 몸의 대사율은 낮아지고 신체 활동량도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간대에 드시는 간식은 대부분 고지방, 고당분의 음식이 많습니다. 치킨, 피자, 과자, 아이스크림처럼 이 맛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대표적인데요. 문제는 이들 음식이 포화지방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쉽게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들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밤에 배가 고플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낮 동안의 식사 균형에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한 사람들은 밤에 간식을 찾는 빈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불필요한 식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죠. 낮에 과일이나 통곡물, 채소, 건강한 지방이 들어간 식사를 충분히 했다면 밤늦게 허기를 느끼는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말 허기가 지고 잠들기 어려울 정도라면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반 개, 따뜻한 두유 한 잔 또는 삶은 달걀 하나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배고픔이 진짜 배고픔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먹고 싶은 건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지루함 때문에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식욕을 잠시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불규칙한 수면은 콜레스테롤을 흐트러뜨립니다. 혹시 잠을 설친 다음 날 아침 기름진 음식이 유난히 당기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자신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실제로 우리 몸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줄어들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열량 음식을 찾게 되고 이것이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질 경우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꾸준히 관찰된 결과입니다. 특히 밤잠을 자주 설치거나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때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며 고지혈증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수면 시간만 늘리면 해결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면의 양보다 중요한 건 질입니다.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늦은 시간 과식은 위장을 자극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면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잠이 안 온다고 넘기지 말고 스트레스 상태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 동안의 가벼운 운동, 카페인 섭취 조절, 명상과 호흡 훈련도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 음주는 다음날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지만 특히 오후 늦게 마시는 술은 고지혈증 관리에 있어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촉진하고 이는 결국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은 기름진 음식이 유난히 당기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이는 혈중 지질 수치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 국제지질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한두 잔의 음주라도 밤늦게 이루어질 경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식욕 관련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과식과 혈중 중성지방 상승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음주는 간의 대사 부담을 늘리고 체내 지방 저장을 촉진해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모든 분께 금주를 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경고를 받으셨다면 음주 빈도와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오후 5시 이후 잠들기 전까지의 음주는 간 기능과 혈중 지방 수치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에 술 생각이 날 때는 대체 음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가당 탄산수에 레몬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 향을 더하면 시원하면서도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따뜻한 허브차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음주 욕구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또 간헐적 음주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낮 시간대에 소량으로 제한하고 음주 후 고지방 안주 섭취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간과 심혈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같은 양의 술도 몸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저녁 식사. 저녁 5시 이후의 식단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 이 시간대에는 섭취한 음식이 쉽게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림 파스타나 삼겹살처럼 기름진 고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장조림, 튀김류는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저녁 시간 이후 신체 활동을 통해 열량을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열량 식사를 한 경우 그 에너지가 대부분 체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포만감이 이어지게 되면 수면 질까지 방해받게 되고, 이는 다시 콜레스테롤 대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식이 패턴 연구에서도 저녁 시간에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보다 높았고, 반대로 불포화지방산과 섬유질을 저녁에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지질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생선이나 두부, 삶은 달걀, 브로콜리, 나물류처럼 지방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가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튀김보다는 삶거나 찌는 조리를 선택하고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저녁을 거르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녁을 완전히 거르는 것보다는 저열량으로 질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다음 식사에서 과식을 유도할 수 있고, 오히려 혈당 변동폭이 커져 건강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을 드시되 소량의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의 식사를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 및 실천법. 고지혈증은 단지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특히 저녁 시간의 선택이 다음 날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기억하고 계시죠? 늦은 시간 군것질 피하기, 규칙적인 수면 리듬 유지하기, 저녁 시간 음주 자제하기,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저녁 식단 피하기.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가벼운 저녁 산책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혈당과 지방 대사를 조절해주고 수면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집안에서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반인의 매일 건강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실용적인 건강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일이겠죠. 건강은 지식보다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